소설 정의, 치유, 회복, 용서의 이야기. 우리가 원했던 것들. 에밀리 기핀, 미래지향 출판. 내슈빌 엘리트 사립고등학교에서 일어난 SNS 스캔들이라는 소재. 그저 무난한 청춘 소설이거나 번역자 문세훈님의 말처럼 흔한 칭릿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소설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이 없으니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읽었던 책은 쉽게 읽히는 가독성과 빠르게 진행되는 진행, 방금 소설 속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몰입도까지 단 일주일 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부인과 이혼을 하고 혼자서 딸을 키워온 싱글데디 톰이 몫으로 일하며 보냈던 엘리트 사립고등학교가 배경인 소설. 책은 주인공이 따로 있지 않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측면으로 시시각각 변하며 소설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이런 유형의 소설은 내가 몹시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무조건 한쪽 측면에서 쓰여진 소설은 악과 선이 분명하게 나눠진다. 소설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일상에서 생길 수 있을 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시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지 못한 반전과 또 다른 반전들, 이 책의 묘미다. 펼쳐진 책의 오른쪽 페이지가 얇아질수록 과연 이 소설의 끝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가 궁금했다. 부유한 아들이 다니는 엘리트 사립고등학교에 존재하는 부와 특권의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을 마다하고 어디서나 존재했다. 책은 여성의 문제도, 인종차별의 문제도, 계층 간의 문제도 모두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분명 어딘가 있을 법한 이야기다. 책은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가해자 어머니가 겪었던 과거의 피해에 대한 공감, 그리고 겪게 될 일련의 내적 갈등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었다. 책에서 가해자의 어머니는 피해 경험이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얼핏 가해의 경험이 있었다. 서로 자신과 닮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상황과 상황은 그 두 계층이 교묘하게 섞이면서 이어져 가게 된다. 이것은 과연 소설 같은 일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에 일종의 오락정도 혹은 일탈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실제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저 장난이었다거나 가벼운 농담이라거나 하는 일따위로 취급하는 가해자들의 시선, 그리고 평생의 트라우마로 기억하며 매 순간 잊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시선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 대한민국에서는 쉽게 공감하기 힘든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해외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게는 분명 묵직하게 다가왔다. 또한 나 스스로 특정 인종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도 무조건 존재했기 때문에 소설을 읽으며 가벼운 농담처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해대며 위선을 떨 수는 없었다. 이 소설은 SNS에서 발생된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다. 때문에 다른 고전적 소설들에 비해 훨씬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다. 가끔 들려오는 연예인들의 자살 이야기는 가슴이 아프다. 연예인들의 자살 기사에는 누가 누구누구를 죽였는가, 블러드를 저주한다, 천국에서 편히 쉬기를, 얼마나 악플에 시달렸을까, 악플러 너희들도 똑같이 되돌려 맞을 것이다 등의 댓글이 달린다. 하지만 사람 참 이중적이다. 어떤 네티즌이 해당 댓글의 아이디를 추적해본 결과 그런 댓글을 단 사람들 또한 지나가는 말로도 슬쩍 하고 던졌던 악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나와 쟤는 왜 자꾸 나오는 거지? 등등. 그들이 연예인 자살 기사에 달았던 명복을 빈다는 댓글은 결코 거짓이 아닐 것이다. 다만 자신이 아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던 짧은 순간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갖게 될 것인지 감도 잡지 못했을 뿐이다. 이는 악이라기보다 감각이라고 생각한다. SNS는 이슈화되기를 바라고 적극적이길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바란다. 실제로 대중 앞에
할 수 없는 도덕적이지 못할 법한 말과 행동이 격가 없이 나오기도 한다. 책에서 시점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넘어갈 때마다 어색함이 없었다. 한 사람의 시점에서는 오롯하게 그 사람으로서 상황이 공감되고 다른 시점으로 넘어가서도 그 시점으로 공감이 되었다. 마치 내가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관점과 시점을 훈련하는 것처럼 시선이 이곳과 저곳으로 자유롭게 넘나들며 모두 어색하지 않게 공감이 되었다. 읽다 보면 어딘가 나도 비슷한 상황과 사람들이 나온다. 가해자에서도 볼 수 있는 나와 피해자에서도 볼 수 있는 나. 나는 이 사회의 정의의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다. 어떤 명확한 노선을 타고 있지 않고 분명히 양쪽 측면에 서고 있었다. 어떤 부분에서는 특권층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음. 교정시설을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사연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사기로 들어왔거나 성범죄로 들어왔거나 혹은 폭력으로 들어왔거나 스스로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만약 내가 비슷한 사건의 가해자로 법적인 연루가 되었을 때 나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사법기관이 내려주는 결정을 오롯하게 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변호라는 가면에 숨어 있지 않고 정직하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도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해결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진 않을까? 생각이 많아진다. 책에서는 피해자 아버지 목수와 가해자 아버지 성공한 사업가가 나온다. 성공한 사업가의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벌어진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깔끔하게 대처를 해나가는 법을 배운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돈을 주기도 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런 시도는 바로 아들이 타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 벗어나게 하는 것과도 닮아 있었다. 일단 상황이 벌어져 있으면 상황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해결하는 것이 용서를 받고 사과를 받는 것보다 우선인 사회, 또한 대려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피해자의 자세, 어딘가 모순이 많이 된다. 우리 사회는 과연 그런 구조가 아닌가? 권성징악의 스토리를 들으면 어딘가 마음이 한편이 후련하다. 나쁜 놈들은 결국 전국에서 처벌을 받고 처참하게 망가져야지 속이 후련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절한 대응과 깔끔한 수습은 사건을 무마시키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 이 책의 마무리는 어딘가 씁쓸하기도 했다. 오랜만에 푹 하고 몰입할 수 있는 책이었다. 난 독후감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이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874쪽의 도톰하고 묵직한 책이었다. 후딱후딱 넘어가는 속도감과 가독성에 책의 두께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책이 더 두꺼워서도 지루하지 않을 법했다. 책을 완독하는 데는 대략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소설을 읽는 것은 간접 경험을 나의 머릿속에 이식하는 행위다. 이 책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계층에 대한 간접 경험과 정의, 치유, 회복, 화해, 용서 등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문화와 이해 또한 가능하다. 책은 감히 말하지만 정말 재밌다. 넷플릭스에서 짧은 시리즈 한 편을 정주행한 느낌이다. 깊게 어딘가 몰입하고 싶은 분들이 꼭 읽기를 바란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